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톡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역대 최장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대국민 담화라고 봐야 돼요. 네, 역대급이었어요. 보통은 이 모두 발언을 한 5분, 뭐 길어야 10분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근데 이제 전임 대통령들이랑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다변이어서 뭐 예. 길다 이런 얘기들이 했었는데 어제는 23분을 했습니다. 요 찾아보니까 어제 우리 돌쇠 토론이 23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했고 TV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연설문이다, 대국민 담화다 이런 뭐 평가가 나왔고요.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좀 듣고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2시간 반 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 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23분 중에 20분이 한일 관계 얘기였습니다. 예. 논리는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래로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한 거다. 경제랑 안보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눈에 띄는 건 지금 안 나왔지만 인용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뭐 처칠 그리고 중국의 정원라이 전 총리까지 소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최근에 민주당 뭐 일각에서 뭐 이완용이다, 뭐 을사오적이다, 뭐 이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좀 대응하는 모양이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이 사람들은 다들 그 예전에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뭐 일본이나 독일이랑 협력하는 길에 나섰고 그 덕분에 경제 발전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좀 잃었다. 나도 좀 그런 그 고민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 한 문장을 찾자면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예. 요것에 대한 설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김준일.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부는 저 근로시간 개편한 얘기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했었는데 예. 그 얘기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그 취지로 정리를 했고요. 요거 계속 꼬였던 거는 대통령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전에 고위 관계자 그 어떤 브리핑이 그 대통령 의중을 잘못 읽은 거다. 그래서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위 관계자발 그것이 잘못 알고 그 사람이 발언한 거다. 네, 그래서 바로잡은 거다. 혼선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일단 뭐 이렇게 긴 사실상 대국민 담화가 이제 나온 거는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승적 결단을 하면은 국민들이 내 진심을 믿어주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후폭풍이 너무 거세고 이게 끊어질 줄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역사 문제와 현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주기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튀어나올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를테면 일본이 뭐 군함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여기에 강제징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 그럼 또 이제 강제징용 없었다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알리바이를 댈 가능성. 그리고 뭐 독도 소유권 문제, 그리고 초계기 위협, 그리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위안부 합의 이행 이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가 또 거론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또 나올 겁니다. 게다가 이제 4월 일본 선거 끝나고 기시다 총리 이제 방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답방 예. 그때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에 다 전적으로 달려 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한 것을 봤을 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한국을 배려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런 했을 때 어쨌든 요번에 조금 여론전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여기 어제 이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어떤? 번째는 이런 대국민 담화 이런 거를 가기 전에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대국민 설득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하는 거 이건 좋은 거죠. 다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가기 전에 좀 설득 작업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 그게 당연한 거입니다. 사실은 여론 수렴하고 당사자 설득하고 야당 설득하고 이게 있는데 결단하고 왔다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약발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톤앤 매너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가 됐고 이 정도 반대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사과는 아니더라도 뭐 국민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반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또 야당 강하게 비난하고 뭐 이런 톤앤 매너가 지지층한테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중도 여론까지 이제 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조금 어제 눈에 띄는 게 기사가 일본 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링크가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링크가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누르면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문서가. 예. 근데 찾을 수 없는 페이지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 역대 한일 관계 그 기술적인 오류, 뭐 일시적인 오류가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일본어 영문 이렇게 두 개 고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링크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된 거는 못 보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니요, 참 뭐 저도 그런 알 수는 없는데 어이없는 해프닝이네요. 그것만 끊어져 있어요. 다른 건 다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지 선언한 그러니까 계승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맞는 거냐.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오해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 오늘 뭐 인터뷰 진행하면서 더 좀 나눠보기로 하고 김광일 기자 일단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야당 단독 의결. 국회 얘기죠. 예. 민주당이 뭘 단독 의결했습니까? 어제 상임위가 각각 열렸었는데요.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청문회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네, 그 아들 학교 폭력 문제를 진상조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걸었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 사이에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랑 같이 그 의결을 해서 안조위를 넘겼고요. 그 검수완박대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어제 전체 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요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을 했습니다. 네. 과방위도 있었는데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를 했어요. 직회부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얼마간의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저 본회의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로 그 전에 이제 과방위가 올렸었는데 법사위에서 좀 뭉개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안 넘기고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이다 보니까 근데 법사위가 2달 이상 뭉개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 동의했을 경우에 이거를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도록 2년 전에 국회법을 개정해 놨었어요. 네. 요걸 이용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무소속 박원주 의원, 민주당 출신 의원이랑 같이 해서 본회의로 아예 넘겨버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직회부된 것들이 몇 건 더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노란봉투법, 뭐 간호법 이런 것들이 좀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환노위가 통과했고 법사위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마 이것도 직회부 가능성이 있는 거고, 뭐 간호법, 의료법, 그 감염법, 예방법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미 지금 직회부가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네. 아예 최종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예요. 이제 물론 이제 국회의장이 이것들을 좀 중지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긴 한데 마지막 상정할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장 오늘 인터뷰에 출연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어떤 고심이 예, 오늘 있는지 뭐 들어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문제로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뭐 민주당의 실력 행사, 뭐 국민의힘의 표현을 부르면 거야의 독주, 뭐 이제 힘자랑, 뭐 이런 게 좀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그제 이제 나왔던 게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단독 직회부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정순신 그 학폭 관련 청문회도 이제 여는데 여야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여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6명 중에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이것도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질의를 듣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24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운영회의 열겠다고 또 단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것과 같고 특히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이런 시도들이 있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방송법이 지금은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명 아니면 MBC는 9명 이제 이사가 돼 있는데 이거를 21명으로 늘리고 각계 추천 정치권 추천만 아니라 각계 추천을 받게 받아서 이를테면 언론 단체 뭐 이런데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좌파의 이제 공영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만 추천하게 돼 있는 거를 시민단체, 뭐 언론단체 등등등이 참여해서 추천권을 갖게 하자. 이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민주당 법안인 거죠. 21명까지 늘리는 거야. 9명 아니면 네. 11명인 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네. 시민단체, 언론단체 뭐 이거 다 보니까 결국 이거 지금 저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좌파의 이제 공영방송 장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그러면 민주당 정부 때 이거 왜 안 했냐. 자기네들은 또 그러다가 좀 면이 안 서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사건건 그 여기에다 양곡법 등등 해가지고 예. 앞으로 계속 갈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절차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 의회주의가 사실은 지금 좀 마비된 상태 같아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잠시 후에 이 문제 좀 풀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로 갑니다. 반도체법 최악은 면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세부 규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거잖아요. 네. 최악은 면했다는 게 어떤 거죠? 어제 나온 게요. 미국 정부가 가드레일 조항, 그러니까 세부 조항을 공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런 취지로 한 거였잖아요. 예. 그 세부 조건이 나온 게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앞으로 10년간 5% 이상은 확장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보면 5% 이내 범위에서는 확장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졌던 건 아예 투자 금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 5%까지는 괜찮다. 네, 그렇게 허들을 둔 거고, 그리고 구형 공정 같은 경우에는 10%까지도 허용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공간이 열렸고, 그리고 이런 양적 능력뿐만 아니라 기술 업그레이드하는 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요 기술 부분이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악은 면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을 면하긴 했는데 걱정은 최악만 면한 거잖아요. 예.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년간 5%더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뭔가를 하려면 중국에다가는 투자 못한다. 하려면 5%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그 거죠. 5%가 10년이에요. 사실 네. 1년도 아니고 1년에 5%라고 해도 이게 조금 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10년에 5%면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있어요. 중국에다 통제를 못 하는데 이거는 지난해 10월에 한국 기업은 1년 유예 받았는데 올해 10월 되면 이건 이제 앞으로 중국에 수출 못 하거든요. 이제 SK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텐데 이거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 실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죠. 예, 미국 방문했을 때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요구하고 설득해낼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